가스레인지 위에 거대한 압력솥이 하나 딱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래에서는 막 맹렬하게 불을 떼고 있는데 그 증기가 빠져나가야 할 밸브는 완전히 용접돼서 막혀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아찔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내부 압력이 막 한계치를 넘어서잖아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굉음이랑 같이 요리가 확 완성되거나 아니면 솥 전체가 산산조각 나면서 폭발해버리겠죠. 네, 둘 중 하나죠.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대상이 바로 지금 이 압력솥이랑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운드와운드, AI, 티커 심볼, SOUN. 오늘 이 심층 분석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녹음일이 지금 2026년 5월 4일이잖아요. 근데 불과 3일 뒤인 5월 7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SOUN 주식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맞죠, 진짜? 네, 최근 3개월 동안 AI 섹터 전반이 엄청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고점 대비 한 43%나 하락을 했어요. 근데 표면적인 주가 하락보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 이면에 좀 비정상적인 수급이거든요. 비정상적인 수급이요? 네, 주가가 막 내려가는데 공매도 비율은 반대로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구독자 여러분이랑 같이 이 현상의 진짜 이유를 좀 파헤쳐 보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막 유행하는 밈 주식 열풍인 건지 아니면 이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막 월가의 거대 자본이랑 개인 투자자들이 피 터지리 싸우고 있는 건지 말이죠. 네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 회사가 무기로 삼고 있는 그 기술력의 실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AI라고 하면 막 막대한 자본 쏟아붓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그냥 다 시장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시장의 자본 흐름만 딱 놓고 보면 사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게 합리적이긴 하죠. 그쵸? 하지만 SOUN이 최근에 내놓은 그 폴라리스 파운데이션 모델의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흥미롭게도 이 회사는 막 통제된 실험실 환경이 아니라 실제 고객사들이 영업 현장에서 쓰는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빅테크들의 범용 모델이랑 직접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거든요. 아, 실제 현장 데이터로요? 네, 그 결과가 어땠냐면 기존 빅테크 모델 대비해서 음성인식 오류율을 무려 70%나 낮췄습니다. 잠깐만요. 오류율이 70%나 낮아졌다고요? 네네, 엄청난 수치죠. 게다가 지연 시간, 그러니까 사용자가 말을 딱 끝내고 AI가 대답하기까지 걸리는 레이턴시도 최대 4배나 짧았고요. 와, 4배요. 여기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상황을 좀 쉽게 정리해 볼게요. 요즘 막 우후죽순 생겨나는 AI 스타트업들 보면 그 구글의 음성인식 API 그냥 가져오고 또 텍스트 생성 API 가져와서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그럴싸한 껍데기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SOUN의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압도적이라는 건 단순히 남의 블록을 빌려 쓴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어떤 원료를 직접 녹여서 고유한 블록을 아예 주조해냈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업계에서는 그걸 레고 플레이어랑 풀스택 장인의 차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풀스택 장인이요? 네. 이 SOUN은 AI라는 단어가 막 유행하기도 전인 20년 전부터 음성 인식하고 자연어 처리 기술을 밑바닥부터 완전 자체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이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인도 시장이에요. 인도 시장이요? 거기는 언어도 엄청 여러 개고 억양도 되게 복잡한 곳 아닌가요? 네. 바로 그 복잡성이 이 기술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인도 사용자들은 일상 대화 중에 영어랑 힌디어, 심지어 지역 방언까지 한 문장 안에서 막 섞어 쓰는 코드 스위칭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아, 한 문장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창문이 열려있는 시끄러운 자동차 안에서 치킨 띠까 마살라 하나랑 메이키 스파이시 빨리 배달해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식이죠. 와, 그거는 사람도 듣고 헷갈리겠는데요? 맞아요. 그 레고 조립식 AI들은 여기서 완전히 고장이 나버립니다. 영어 엔진이 막 돌다가 힌디어 엔진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맥락을 아예 놓쳐버리고 엄청난 지연이 발생하거든요. 아, 엔진을 바꿔 끼워야 되니까. 네네. 하지만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고 다시 그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을 아예 하나로 통합해버린 SOUN의 자체 엔진은 이 복잡한 코드 스위칭을 실시간으로 거의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이게 바로 2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정말 모방하기 힘든 해자인 거죠. 그 설명을 딱 들으니까 단순히 그냥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걸 넘어선다는 느낌이 팍 오네요.
근데 최근 인터뷰 자료들을 보니까 경영진이 자꾸 에이전틱 AI라는 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단순히 챗봇이 똑똑해지는 거랑 이 에이전틱 AI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SOUN 주가에 막 높은 프리미엄을 줄 만큼 대단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존의 챗봇이 단순의 안내원이라면 에이전틱 AI는 권한을 아예 위임받은 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내원과 비서의 차이요. 네, 안내원은 그냥 피자집 전화번호를 찾아줄 수는 있지만 대신 주문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번호만 주죠. 하지만 에이전틱 AI는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시스템에 자기가 직접 접속해서 결제랑 예약까지 스스로 딱 실행을 합니다. SOU에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른바 필러3 전략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요. 필러3요. 네, 자동차라는 거대한 이동 공간이랑 식당이라는 거대한 소비 공간을 음성으로 그냥 직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 굳이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 없이 그냥 말로 케이시스에서 늘 먹던 피자 주문하고 15분 뒤에 픽업할게 이렇게 말하면 자동차 계기판을 통해서 딱 주문이 들어가고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결제까지 끝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기사 본 기억이 나요. 일본이나 한국, 이탈리아의 수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금 이 생태계에 합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바로 그 생태계 확장이 투자자들이 지금 열광하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를 자동차 회사에 그냥 한번 납품하고 땡치는 일회성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 생태계 안에서 소비자가 음성으로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계속 떼어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즉 사스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하면서 수익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와, 20년 동안 깎고 다듬은 그 장인 기술이 이제 자동차랑 식당을 연결하는 거대한 음성 커머스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건 확실히 되게 매력적이네요. 근데 장인 정신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랑 시간을 수반하잖아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이제 좀 냉정하게 숫자를 볼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훌륭한 비전이 과연 재무제표상에 진짜 돈으로 바뀌고 있나요? 지난번 실적,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 그 청구서가 어떻게 날아오고 있는지 보일 텐데요. 지난번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 가장 냉철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매출, 즉 톱라인 성장세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2025년 4분기 매출이 5,506만 달러였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59.4%나 급증한 수치죠. 59%나요? 네. 그리고 2025년 전체 매출도 1억 6,900만 달러로 거의 2배가량 뛰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긍정적인 건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이 48%까지 개선되었다는 점이에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숫자의 의미를 조금 더 생생하게 번역해 볼게요. 매출 총이익률이 48%라는 건 예전에는 시스템 구축하고 인프라 까느라 버는 돈을 다 쏟아 부었다면 이제는 1달러 워치 서비스를 딱 팔았을 때 원가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48센트를 회사에 남길 수 있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드디어 규모의 경제가 막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훌륭한 해석이에요. 회사의 영업 레버리지가 확실하게 개선돼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하지만 방금 호스트님께서 장인정신의 청구서를 언급하셨듯이 이 재무제표에는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잉여 현금 흐름 FCF입니다. 4분기 기준 여전히 마이너스 2,443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2,400만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성장을 위해서 서버를 늘리고 또 비싼 인재를 영입하는 데 태우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인 현금 연소, 이른바 캐시 번 상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면 결국 외부에서 계속 자금을 조달해야 될 텐데 요즘처럼 금리도 높은 시기에는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SOUN의 주가 평가가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차량용 음성인식 분야의 세렌스라는 되게 전통적인 강자가 있잖아요. 이 두 회사의 상황을 딱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시장의 그 극단적인 양극화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비교 대상이죠. 세렌스는 SOUN이랑 달리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도 플러스고요. 흑자 기업이군요. 네. 하지만 최근에 토요타와의 아주 주요한 계약이 종료되고 혁신 동력을 좀 잃으면서 성장이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주가 수익 비율 PER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죠. 성장에 꺾이니까 흑자여도 주가가 안 가는군요. 반면에 SOU에는 돈을 잃고 있는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폭발적인 톱라인 성장 그리고 음성 커머스 비전 덕분에 주가 매출 비율, 즉 PS 기준 무려 31배라는 엄청난 고평가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 흑자를 내도 성장이 딱 멈추면 시장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반대로 매 분기 수천만 달러씩 적자를 내더라도 막 미친 듯이 성장만 하면 37배의 프리미엄을 받는다니 진짜 주식시장이 얼마나 지금 성장에 목말라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네, 그게 지금 시장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SOUN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고평가를 정당화하려면 자전거나 쳇바퀴처럼 계속 성장의 페달을 밟아야만 하잖아요. 멈출 수가 없겠네요. 최근에 발표된 대규모 M&A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까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들은 그 성장의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기 위해서 2026년 4월 말에 라이브퍼슨을 4,300만 달러 규모에 인수한다고 딱 발표했습니다. 4,300만 달러요? 네, 전액 주식 교환 방식이었죠. 이 라이브퍼스는 매월 10억 건 이상의 메시지를 처리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텍스트 기반 디지털 챗봇 기업입니다. 경영진은 이 인수를 통해서 2027년까지 3억 5천만 달러에서 4억 달러 규모의 통합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고요. 웨드부시 증권도 이 전략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12달러 목표가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은 구독자 입장에서 딴적을 좀 세게 걸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SOU에는 식당이랑 자동차를 연결하는 음성 AI의 강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왜 갑자기 텍스트 기반의 챗봇 회사가 필요한 건가요? 뭐 차에서 말로 피자를 주문했는데 차에서 내리면 내 스마트폰에 텍스트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고객 서비스가 이어지게 하려는 약간 그런 옴니 채널 같은 걸 노리는 건가요? 오,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비동기식 옴니 채널이 핵심이거든요. 음성은 즉각적인 실시간 처리에 아주 강하지만 좀 복잡한 환불 절차나 장시간 이어지는 고객 지원 같은 건 텍스트가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말로 계속 환불해달라고 하긴 힘드니까. 네네. 그래서 라이브퍼슨의 텍스트 기술을 딱 흡수하면 운전 중에는 음성으로 문제를 쓱 접수하고 목적지에 딱 도착한 뒤에는 스마트폰 텍스트로 되게 자연스럽게 상담을 이어가는 끊김없는 생태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시너지가 나는 그림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재무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좀 찝찝하거든요. 현금 거래가 아니라 아까 전액 주식 교환 방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SOUN 주가에는 대체 무슨 의미죠? 주식을 교환하면 결국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돼서 그 회사를 샀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경영진엔 막 라이브퍼슨이 가진 7,400만 달러 현금을 가져와서 부채 없는 깨끗한 대차대조표 만들었다고 막 포장하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적자 기업이 또 다른 덩치 큰 비즈니스를 억지로 꿀꺽 삼킨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업계 M&A의 80%가 실패로 끝난다면서요. 저는 이게 구독자 입장에선 좀 되게 불안하거든요. 호스트님의 그 날카로운 비판이 바로 현재 월가 기관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역시 기관들도 그렇게 보는군요. 네, 기업 문화의 충돌부터 해서 기존 시스템이 가진 기술적 부채 처리 문제, 또 합병 과정에서 핵심 개발자들이 이탈할 위험까지 통합 과정에는 정말 지뢰가 산재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80%의 실패율이라는 통계가 증명하듯이 이질적인 두 기술 생태계를 하나로 완벽하게 융합하는 건 엄청난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그쵸. 쉽지 않죠. 시장은 과연 SOUN 경영진이 이 무거운 짐을 딱 지고도 이전의 그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지금 검증하려 할 겁니다. 와, 20년장인 기술의 완벽함,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현금 연소, 또 성장을 계속 증명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저지른 공격적인 M&A까지. 왜 지금 미국 주식 커뮤니티가 SOUN을 두고 완전히 반으로 갈려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이제 진짜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상황이 아주 흥미진진하죠. 네, 그 갈등의 에너지가 웅축돼서 딱 터지는 날이 바로 며칠 뒤인 5월 7일 실적 발표일인 거고요. 아까 오프닝에서 쇼스퀴즈 카운트다운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유통 주식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길래 그런 말이 나오는 건가요?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히는 수치입니다. 현재 SOUN 유통 주식의 무려 38%, 주식 수로는
1억 4,660만 주가 공매도 포지션에 묶여 있습니다. 네, 38%요? 네. 시장에 풀린 주식 10주 중에서 거의 4주가 주가 폭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이건 정말 극단적이네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공매도 차입 이자율에 대한 기사였거든요.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치려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자율이 불과 며칠 만에 8%대에서 무려 51% 이상으로 폭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51%를 넘겼죠. 구독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자율이 51%라는 건 단순히 주가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베팅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 막대한 일일 이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즉 매일매일 엄청난 돈을 허공에 불태우면서까지 이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기관들은 이 SOUN의 펀더멘털이나 M&A 통합 과정에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금 100%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정확한 추론입니다. 이 51%라는 이자율을 실제 비용으로 딱 환산해 보면요. 공매도 세력은 100만 달러어치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1,400달러가 넘는 현금을 그냥 허공에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루에 1,400달러요? 가만히 있어도 피가 마르겠네요, 진짜. 그렇죠. 숏 커버링 물량이 완전 씨가 마르면서 주식을 빌리는 이자가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하지만 이건 호스트님 말씀대로 기관들이 그만큼 하락을 강하게 확신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그들에게 지금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버틸 체력이 깎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3일 뒤인 5월 7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하거나 향후 수익성 가이던스를 대폭 확 올려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야말로 폭탄의 뇌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압력솥의 폭발, 즉 메가 숏 스퀴즈가 터지는 순간입니다. 메가 숏스퀴즈요? 네, 이 주식의 데이스 투 커버 지표를 보면 현재 4.851로 꽤 긴 편이거든요.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구독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상구가 딱 하나뿐인 거대한 야구 경기장에 불이 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매도 세력 전원이 주가 상승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동시에 막 탈출, 그러니까 주식 매수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 평소 거래량으로는 모두가 빠져나가는데 꼬박 4.851, 거의 5일이 걸린다는 뜻이죠.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는 순간 그 좁은 비상구 하나로 수천 명의 기관이랑 개인이 막 얽혀서 폭발적인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자 비용에 피가 마르던 공매도 세력들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 가격을 불문하고 주식을 시장가로 막 사들이기 시작하면요. 주가는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정말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예상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친다면 어떨까요? 혹은 경영진이 라이브 퍼슨 통합 과정에서 추가적인 현금 출혈이 막 발생할 거라고 인정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매일 1,400달러를 벌이면서 막 이과 깨물고 버텼던 월가 기관들의 냉혹한 판단이 결국 맞았다는 게 증명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 그 PS 37배가 순식간에 정당성을 잃고 붕괴하면서 주가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거야말로 숏스퀴즈 대박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하고 잉여 현금 흐름 적자랑 M&A 실패 리스크를 확신하는 기관 간에 진짜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SOUN을 단순한 밈 주식처럼 다루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밈 주식 차원이 아니군요. 나 요약하자면 SOUN은 분명 소프트웨어 산업의 규칙을 지금 막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 좌석수대로 과금하던 구시대적인 모델을 버리고 AI가 알아서 식당 예약을 잡고 자동차 결제를 끝내는 등 고객의 문제를 직접 딱 해결하고 성과를 창출할 때 수익을 얻는 결과 중심 생태계로 나아가고 있죠. 참 비전은 너무 훌륭한데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막대한 현금을 태우고 있고 M&A라는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으며 유통 주식의 38%가 공매도에 짓눌려 있는 엄청난 변동성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기업이죠.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개선된 이익률과 악화되는 현금 흐름이라는 동전의 양면 같은 양방향의 팩트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5월 7일 실적 발표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이 각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미래의 AI 기술 패권은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모든 API를 싹쓸이하는 소수 빅테크 기업들의 독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오늘 살펴본 SOUN처럼 진짜 무식할 정도로 한우모를 20년을 파온 독립기업이 자동차랑 식당 그리고 병원 같은 우리 일상에 가장 밀접한 음성 데이터를 장악하면서 숨은 지배자로 군림하게 될까요? 어느 쪽이든 이번 1분기 실적은 그 미래의 방향을 가늠할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오, 질문 좋네요. 압력 솥안의 증기가 과연 맛있는 음성 커머스 요리로 완성될지 아니면 거품이랑 같이 펑 하고 폭발해버릴지 그 결과가 정말 미치도록 궁금해집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SOUN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희 멤버십 커뮤니티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더 깊은 재무 분석을 담은 오늘의 딥다이브 본편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와 알아보는 딥다이브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